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정신없는 출근길 아침이에요.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역삼역에 있는 파트너스퀘어라는 곳인데, 오늘 네이버가 포털뉴스 그리고 댓글 서비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댓글 정책을 발표하긴 했어요. 이놈의 그 드루킹 사태 때문에. 너무 바빠졌어. 댓글을 20개까지 달 수 있던 것을 기사당 3개로 제한을 하고, 무제한으로 공감, 비공감을 불어넣는 것을 이제 50개까지 제한하고, 누르는 간격도 10초로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이거는 정말 미분책이고 미흡하고 실효성이 이거 친구를 왜 이래? 실효성이 없다, 그런 논란이 일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주말 새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가격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폭행 사건이 어디서 해요? 20가 몇 층으로 가면 돼요? 21층. 21층이요? 올라갈게요. 아니에요. 폭행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가짜 뉴스 또 그리고 악성 댓글이 쏟아지는데, 너네 네이버는 왜 안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냐. 그래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좀 주목되는 게 바로 아웃링크 도입 여부인데, 왜냐면은 5월 2일까지 그 제휴 언론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아웃링크로 전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찬반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사실 아웃링크의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일부는 아예 보이콧을 했다고 해요. 대답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뭘 해도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나올지. 그래서 오늘 저 이거 대책 나오면 이제 보통 하는 게, 그럼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 이런 거 주변에 또 그런 전문가들 멘트도 따야 되고, 또 전용 리포트도 잡힐 것 같아서 오늘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도 못 먹었는데. 이따 봬요. 네. 칼로 들어가겠네요. 네, 네이버 대표이사 한성숙입니다. 5월 9일 오늘 뉴스 및 댓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뉴스 댓글 이슈는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기사에 3천만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하고 네이버 첫 화면에 뉴스가 집중 배치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기술적인 개선 방안만으로 댓글을 개선한다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다. 3분기 내에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가 뉴스를 직접 편집하고 해당 광고의 이익과 구독 관련 데이터까지 모두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겠습니다.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과도한 집중 현상으로 문제 제기가 많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모바일 메인 첫 화면에서 제외하고 보고 싶은 사용자만 보게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처럼 개인화된 뉴스 피드판을 보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댓글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외부에서 제시해 주신 뉴스 아웃링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지금의 뉴스 편집과 물론 메인 화면에서는 많이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뉴스의 정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언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하고 과연 뭐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이버 검색창 하단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유저들이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게 됐다면 그런 부분들의 선택을 좀 더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현지 기자님. 네, 저 CBS 김현지입니다. 지난 5월 2일까지 아웃링크 의견 제휴사별로 다 수렴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다 각사마다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지키더라도 대략적으로 찬반 비율도 보이콧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라도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수렴한 결과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뉴스 캐스트를 통해서 확인됐던 이런 낚시성 광고나 선정적 광고들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걸 타고 아웃링크로 넘어갔을 때 그게 이런 광고 같은 경우는 다 언론사들의 사실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뭐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제휴를 끊는다거나 이런 좀 큰 맥락의 방향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웃링크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제휴 언론사한테 의견을 여쭙고요. 기사에서는 뭐 124개 언론사의 그 의견을 구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뉴스 제휴 언론사에 한했기 때문에 70개 정도 매체였고요. 그중에 70% 정도 회신을 주셨습니다. 회신 주신 중에 절반 정도는 유보적인 입장이었고요. 찬성을 한 매체는 한 매체였고 나머지는 다 인링크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스캐스트 관련해서는 기존의 뉴스캐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광고 문제였고 두 번째가 로딩 속도였고요. 세 번째가 보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를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서 감염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안고 지금 아웃링크 정책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나 사용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언론사도 좋고 저희도 좋을지 왜냐하면 서비스가 한번 런칭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 불편이 되면 역시 또 외면당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웃링크 정책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도 하고 안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서로 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다 동의하지만 어떻게 이 스텝을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냥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일단 한번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메일을 배송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이게 뭐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구조를 뽑아낼 것이냐의 단계를 지금부터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네이버가 정말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뉴스 편집에서 아예 손을 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밝힌 내용은 네이버의 영향력이 특히 우리 모바일에서 네이버가 습관이 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뉴스 서비스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체적인 기사 배치에서 시작된다고 여기서 판단을 한 조치라고. 네이버 지금 이용자가 하루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댓글을 작성하는 층은 전체 사용자 중에 1%도 안 되지만 네이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거기에 따라 댓글을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편집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3분기 내에 이런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고 이제 구글처럼 아웃링크 방식의 검색 중심의 첫 화면으로 재편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 언론사에게 무슨 공이 넘어가는 건데, 공이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모든 뭐 편향적인
뉴스 공정성, 또 그리고 선정적인 광고, 낚시성 뉴스 이런 거는 다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죠. 그리고 예전에 사실 지금 뉴스 스탠드가 아닌 뉴스 캐스트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네이버가 했었는데 그때 제일 큰 문제가 그런 선정적인 광고, 낚시성 뉴스랑 느린 로딩 속도,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결국엔 다시 또 그 공간을 제공하는 네이버 쪽으로 화살이 오면서 네이버가 그런 서비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의 댓글 뉴스 서비스가 온 건데 일단 3분기 내에 이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오겠죠. 언론사들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을 보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사실 제일 문제로 하는데 한성수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어느 정도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사용자들의 니즈를 발견해서 또 다른 상품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정말 인터넷 사업자의 숙명이라고 보고요. 우리도 사용자들이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언론사들은 중요한 건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아예 손을 떼는 대신에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노출하는 뉴스판 코너를 신설을 하고 또 첫 화면에서 옆으로 한 번 밀면 그 뉴스가 나오는 두 번째 페이지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각자의 그 개인 관심사에 초점을 둔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피드판을 제공해서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 추천을 이용해서 각자의 관심 있는 것, 또 자주 보는 뉴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뉴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참 선거 앞두고 연예인 시끄럽네요. 앞으로 이 네이버의 서비스를 좀 지켜보고 여러분께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부분 참고해서 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 매크로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그 의견 남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 기자의 시각에서가 아니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의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